보통 월급이 적으면 돈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월급이 적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금리와 세금 혜택 등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사실 은행에서도 실적이 안 되거나 번거로운 상품이 많아서 잘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고 그게 몇백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황금 시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같은 월급으로도 돈을 모으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목돈을 만들기 위해 꼭 챙기면 좋은 금융 혜택들과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전략들을 한 번에 정리해 봤는데요. 이 정보만 알아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여러분, 같은 돈을 넣었는데 누군가는 500만 원을 더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품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예요. 최대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4% 금리의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실 커피 한 잔값 아끼려고 집에서 타 마실 때도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도 아끼는 게 쉽지 않은데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겠죠? 그래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 조건과 혜택도 찾아보고 어떤 은행에서 가입해야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가입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은행을 선택할 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우대금리를 받기 쉬운 곳을 찾으실 텐데요. 실제로 제 지인도 11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 설명서를 전부 다운받아서 우대금리 부분을 일일이 비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요, 우대금리 조건은 대부분 비슷해요.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비슷하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기본금리까지 챙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우대금리는 다 사라지고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금리가 정해지거든요.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인 상품이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부터 바뀌는 부분 중 하나가요. 3년만 유지해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다면 절대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적금 담보대출을 찾아보세요. 이걸 활용해서 3년을 유지하고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해지하는 시점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 주변에도 90% 이상은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금융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덜컥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왜냐하면 은행 창구나 콜센터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전략까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도 은행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민하고 직접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금융상품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돈을 훨씬 빠르게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개별적인 금융상품을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융상품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게 좋을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월급 250만 원을 기준으로 적금, 청약, 투자에 얼마씩 배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담아봤어요. 단순히 금융상품 정보만 모아둔 게 아니라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했어요.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매달 70만 원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거요. 솔직히 월급이 적은 상태에서 매월 70만 원을 모으는 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매월 70만 원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신경 쓰면 매월 자동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통신비예요. 저는 21년부터 알뜰폰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매달 7만 원씩 나가던 통신비가 알뜰폰으로 바꾼 이후에는 10,00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사실상 0원이에요.
6개월 동안 9,900원을 내고 10,000원을 돌려받고 있거든요. 웃긴 게 통신비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알뜰폰은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쫓아다니면 저처럼 엄청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유일한 단점은 이런 최대 혜택은 보통 4에서 6개월 동안만 적용해주기 때문에 요금제를 옮겨 다녀야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7만 원을 아낀다는 게 훨씬 큰 혜택으로 느껴져서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평생 할인 요금제를 쓰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해드렸고요. 대신 조금 더 비싸거나 데이터가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는 뭐고 어떤 식으로 이런 알뜰폰 요금제를 찾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뒀어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주거비를 줄이는 거예요. 사실 고정비 중에서도 주거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월세만 줄여도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책에서는 4가지 방법을 정리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나온 대출이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4%대가 제일 많은데요. 이 대출은 2에서 3.1%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보다 훨씬 적은 이자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언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야 될까요?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전자책에 정리해뒀고요. 이 외에도 한 번만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작성해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돈을 모은 게 너무 막막했었거든요.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아꼈어요. 당시에 에어팟이 2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걸 사도 되나 싶어서 무려 3개월을 고민했어요. 부모님도 예적금만 하셨고 저도 월급 받아서 열심히 적금만 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제 계좌를 보고 경악했어요. 예적금만 했더니 실질 수익률이 2%도 안 됐고 그 시기에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정말 느리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0원에서 1억을 모으는 게 1억에서 2억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이요. 왜냐면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도 없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것만으로 부족하구나. 특히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처음 돈 모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놓친 혜택을 최대한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답이 아니라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또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훨씬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대한 정보가 3월 말에 나온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도 분석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